일본 엔화 가치가 또다시 폭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 트레이더들은 엔저를 24시간 팔고 있고 더 큰 하락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8일 기준 달러엔 환율은 1달러당 133엔대를 기록하며 전저점을 돌파해버렸고 2차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 4월 이후 20년 2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엔저는 일본 경제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은행이 돈풀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제조업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개선을 보이는 등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강해지면서 미국의 장기금리가 3%대까지 상승한 것이 엔화 가치 하락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수출 기구인 오펙 플러스가 지난 6월 2일, 7월 8월 원유 증산에 합의하긴 했지만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WTI 원유 선물 가격이 6월 8일 기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는 등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고 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른 자원 가격 급등 등의 구도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엔화 가치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은행은 엔화 약세는 일본 경제 전체에 플러스라는 견해를 바꾸지 않았지만 엔화 약세의 장점은 일부 글로벌 기업에만 집중돼 있을 뿐 일본 기업의 약 70%, 취업자의 약 60%는 마이너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엔화 가치가 올해 안에 120엔대 후반까지 기술적 반등을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본은행의 돈풀기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달러엔 환율은 3월 초까지만 해도 1달러당 114엔대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이후 불과 2달 만에 130엔대까지 하락하면서 약 15% 가까이 엔화 가치가 떨어져 버렸고 그 후 잠시 하락 흐름을 멈추는 듯 했지만 다시 폭락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일본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는 장점이 많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 제조업의 해외 이전, 반도체 등의 공급 제약, 물가 대책에 따른 인바운드 수요 부진 등으로 과거에 비해 엔화 약세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엔화 약세가 자원 가격 상승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일본 내 수입 물가 상승을 증폭시키는 구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본의 4월 수입 물가 지수는 통화 스와프 계약 기준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 29.7%, 엔화 기준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 44.6% 급등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수입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4월 수입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 정도만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일본 은행이 사정없이 찍어낸 엔화 덕분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엔화 가치가 10% 하락하면 일본은 수출 경쟁력이 있는 수송용 기계와 전자부품, 디바이스 등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일 뿐이고 소재 산업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과 식료품 등 내수 업종은 마이너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추산을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016년 경제 센서스 활동 조사를 통해 산업별 기업수 분포와 대조하면 일본 기업의 약 70%와 취업자 약 60%가 엔화 약세의 마이너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로 보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액의 비율은 대기업이 약 16%를 차지하지만 중소기업은 2%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사업이 많은 중소기업들은 수입 원자재 비용 상승 등 엔화 약세의 악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소비자들도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파급돼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엔화 약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기름값, 전기료, 식료품 등 일용품이 오르면서 저소득자들에 대한 타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화 약세는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앞서 언급했듯 엔화 약세의 배경은 일본은행의 막대한 돈풀기와 미국 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미일 간 금리차 확대, 일본의 경상수지 악화로 인한 자금 유출 우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엔 매도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적어도 2022년 하반기까지 엔화 약세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행이 돈을 사정없이 찍어내는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뚜렷한 둔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동안에는 미일 간 금리차 확대가 엔저 압력으로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지난 5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50bp 금리 인상 외에 6월부터 보유 자산 축소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6월 7월 회동에서도 50bp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연준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긴축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함에 따라 미국의 장기 금리는 3% 안팎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수입국인 일본의 경상수지는 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말까지 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엔화 약세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엔화 약세는 추가적으로 수입 물가 상승에 기여해 경상수지 적자 폭을 키우게 되면서 일본 경제는 엔화 약세와 경상수지 적자라는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엔 매도를 시도하는 전개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므로 달러엔 환율은 6월 안에 1달러당 135엔대까지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7일 블룸버그 통신이 트레이더들이 24시간 엔화를 팔면서 가장 큰 매크로 공매도가 돌아왔다고 보도한 것만 봐도 투자자들이 일본 통화의 추가 약세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외환 트레이더들의 예측처럼 엔화 가치가 이보다 더 하락할 요소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에서 물가 급등과 임금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져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이기 때문에 엔화가치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금리 내성이 강할수록 금융 긴축에 대한 혼란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과 실질 금리 하락, 수급 불균형 확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증이 진정되기 시작하면 소비 수요가 서비스 수요로 전환하면서 재소비는 감소세로 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재소비는 여전히 과거 흐름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제품 가격의 고공행진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4월의 실질 개인 소비는 전월 대비 0.7% 증가로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도 소비의 경고성이 깨지지 않은 것은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월 실업률만 봐도 3.6%로 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노동 수급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탄소,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구조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 수급도 노동 수요가 무너지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의 제로 감염자 정책이 공급 제약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도 물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이 판매 가격에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거나 소비자가 인플레이션을 보전하기 위한 임금 인상 요구를 하는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유가에 있어서도 유럽연합과 G7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결정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은 강하고 경제 제재 강화 등에 따른 공급 불안으로 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고 달러엔 시세가 1달러당 130엔을 넘어서는 상황이 계속되면 일본 경제는 경상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엔화가치 하락은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